안녕하세요. 길몽웰빙 지학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명은 단일 생명체가 아니고 모두 복합 생명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일 생명체이냐 복합 생명체에 따라 우리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 때 부품의 크기를 정밀하게 깎아야 되는데 이 부품들이 정확하게 서로 딱 맞아떨어지게 깎지 않습니다. 약간씩 부족하게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놓고 시동을 걸어서 열이 올라가면은 부품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났을 때 그때 딱 맞아지도록 깎아야 됩니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맞아버리면 오히려 열을 받으면 이것들이 뻑뻑해져 가지고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부품이 딱 맞아지도록 깎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계속 달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품이 뻑뻑해서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냉각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냉각장치가 있어서 계속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부품이 가장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체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만 변하면 한두 시간에 대부분 다 죽습니다. 밥을 굶어도 열흘도 살 수 있고 한 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온이 떨어지면 한두 시간 안에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자동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밥은 굶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 전에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밥을 굶어도 죽지만 비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물론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온도가 맞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면 작동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심장이 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멈춰도 전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모든 기관이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때 살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기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합니다. 심장이 멈춰도 장기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에너지를 공급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자기들이 자체에 비축해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혹은 2,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시간 안에 장기 이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몸에 가서 에너지만 계속 공급해주면 살아있는 겁니다. 독립된 생명체이니까. 꽃꽂이도 그렇고 장기식도 그렇고 예를 들면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선의 집에 가서
살아있는 고기를 포를 뜬다고 그러죠. 그러면 뼈만 남아있어도 그 생선은 눈을 꾸벅꾸벅하며 살아있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것이지 각자의 생명은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기계도 연료를 안 넣거나 전기 스위치를 꺼버리면 죽습니다. 결국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것인데 기계는 쓸 필요가 없으면 죽여놨다가 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살려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도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왜 그게 좀 어렵느냐? 기계는 죽어도 그 상태가 보존이 됩니다. 부패하거나 썩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죽고 나서 한두 시간 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보존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 뿐이지 죽었다고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살려면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냉동입니다. 우리가 정자나 난자를 꺼내서 냉동시켜 놓으면 몇 년도 그대로 유지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생명체들은 냉동시킨다는 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부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냉동되어 있는 순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냉동해 있으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부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몇 년씩 놔둬도 그대로 살아있다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애매합니다. 하여튼 활동이 정지한 것은 사실인데 기계는 정지한 것을 죽었다고 잘 말하지 않지만 생명도 사실은 정지하면 죽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문화유적지에서 1000년이 넘은 그 문화유적지에서 식물의 씨앗을 발견을 했는데 보존 상태가 너무나 좋았어요.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양을 하니까 싹이 나왔습니다. 보존만 잘 되면 생명도 기계처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는 언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녹이 있으면 녹 좀 닦고 기름칠 해가지고 부품 고장나면 부품 교체하면은 다시 다 살아납니다. 사실은 인간도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동물들은 냉동시켰다가 다시 녹이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큰 동물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간 냉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냉동이 됐는데 속은 냉동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은 부품끼리 파손이 일어납니다. 망가집니다. 한쪽은 얼었고 한쪽은 안 얼었으니까 그 사이에서 파손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으로 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생명체들은 같이 냉동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안 일어나는데 큰 동물들은 일부 부분적으로 냉동이 되면서 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동을 하더라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조그만한 동물들 쥐라든지 이런 거는 냉동했다가
다시 녹이면 다 살아납니다. 물고기는 그런 경우가 많죠. 냉동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냉동하고 다시 해동할 때에 부품의 손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죠. 인간은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품만 잘 교환해주고 관리 잘하면 언제든지 죽었다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